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도대체 몇 가지를 배우길래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냐라고 부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일단 우리가 뭘 배우냐면 고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방정식입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고차, 높은 차수라고 하면 고1 과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두 가지를 배웁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두 가지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냐면 고차 방정식에 대한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을 또 하나 배웁니다. 연립 방정식. 그죠?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이 또 여러 가지 방정식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어지시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배웁니다. 어떤 걸 하나를 더 배우냐면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배웁니다. 부정 방정식.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다 묶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 내려가는 형태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었을 때 3차나 4차가 아닌 앞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워왔었지.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랬었죠. 처음에 인수분해를 해봤잖아, 그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답이 나왔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근해 공식에 넣었었지. 근해 공식에 넣거나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지? 근과 계수의 관계. 지금 이 세 가지가 2차 방정식을 풀었던 방법론들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고차 방정식 단원에 들어와서도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인수분해 대신에 물론 고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들 다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면 조립제법에 의한 인수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 인수정리 할 때는 무슨 여기 조립제법이 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그거 알고 있는지. 조립제법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3차 방정식도 특이하게 3차 방정식도 특이하게 근해 공식은 있지만 써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해 공식이 3차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써먹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뭘로 넘어가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3차 차수가 높다 보니까 이제 4차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환이다라는 이러한 형태를 조금 더 끌어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켤레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하면 어떤 방정식 자체가 근으로 뭐 2뿔 루트 3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 계수가 유리수 계수라면 2마 루트 3도 더블로 같은 근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 아니면 근으로 2 플러스 i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계수가 실근이다 그러면 2마 i도 더불어서 근으로 갖는다 이런 느낌의 켤레근적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안 배웠지만 다 배운 느낌이죠. 4차 방정식 안 배웠지만 다 배운 느낌이죠. 무슨 느낌이냐면 3차 방정식을 딱 대면을 하잖아.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을 대면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라고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하시라고요? 조립제법 하시라고요. 인수분해 조립제법 하기에는 막 미지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하시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으라고요. 근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참 독특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는다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디다 라는 이러한 느낌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있잖니?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씩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뜻이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이 되겠죠.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한 개씩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똑같이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는 그 다음 거죠. a분의 c가 되고 세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어지시면서 보다
보다시피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됩니다. 아까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된 것처럼. 그럼 이게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x의 4제곱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의 4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한 개씩 더한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를 하나씩 더한 거는 이거분의 이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베타 델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마 델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건 a분의 c가 되어집니다. 이제 세 개씩이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그 다음에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된 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고 다시 4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어진 건 a분의 2가 되어진다.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7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는 다 이러한 순서대로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한계는 사실은 4차까지가 한계입니다. 5차 이상 넘어가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4차도 잘 안 써먹습니다. 3차까지는 우리가 반듯하게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 치환은 우리가 딱 보면 치환하게 생겼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딱 보기 치환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딱 보면 치환하게 생기는 것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거든. 보기차 방정식. 이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 있죠.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에 4제곱으로 연결되는 거. 3제곱, 1제곱이 없잖아. 그지? 뭐 이런 느낌이면 x의 제곱을 갖다가 내가 a로 이렇게 치환해 줌으로써 이 방정식이 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로 다운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고 났더니 a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나왔다. 근데 a가 뭐야? x제곱이죠.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 또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다시 찾아보니까 x값은 뿔마 루트 2i가 되고 x값은 뿔마 i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게 또 치환의 일종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립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물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정도의 느낌으로 이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진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진짜 봐봐. 쌤이 지금 언급한 이 순서 이러한 느낌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나 보라고.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유형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써가면서 정리하세요. 이제 보세요. 자, 첫 번째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죠?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차 방정식의 일종인데 3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려고 딱 봤더니 x의 3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를 딱 하셔야 돼? 야 이거 인수분해 되니? 를 나한테 물어보셔야죠. 야 이거 인수분해 돼? 오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스가 되어지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x마 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거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은 다시 3단원으로 가셔서 인수분해 단원 다시 공부해 갖고 오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 자체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가 0이 된 거잖니? 그럼 x가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 2차 방정식이죠. 되겠습니까?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에 넣어보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지시면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가 되어지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까지 되어지겠죠. 그래서 약분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지니까 결국 이 3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었더니 근이 몇 개가 나왔냐? 자 실근 1개가 나오고 허근 2개가 나온 겁니다. 총 근은 몇 개가 됐어? 3개가 됐는데 그거 안에 실근 x는 2라는 실근 1개와 나머지 허근 2개가 어떻게 돼 있다고?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근은 x는 2이다. 맞았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의 개수는 총 3개가 되어지죠. 허근 2개가 추가가 되어지니까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냐? 물론 허근을 구해서 더해봐도 되지만 허근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죠. 그래서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얘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지? 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단원인데 이 단원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시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뭘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보세요.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의 3제곱 플러스 B의 3제곱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써놓으시고 A의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은 A마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써놓으시고 자 아직 안 외워진 사람은 외우세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인수분해니까 아직 안 외워진 사람들은 자 외우시라고요. 아시겠지? 뭐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걸 막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봤으면 이제 써먹을 수 있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게 이제 64번에 있는 문제인데 644번에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내려가 볼까? 그지? 좀 더 내려가 볼게. 645번. 처음에는 항상 선생님이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립니다. 왜? 적응을 좀 하시라고. 봐봐. 645번 문장 읽어보자. 자 천천히 문장 읽어볼게. 3차 방정식의 두 헉은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헉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땐 아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이용해라 라고 돼 있죠. 조립제법. 자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제법 되겠죠? 자 개수만 불러와야 되죠. 1, 1, 1,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0이 되죠. 그럴 때는 무조건 뭘로 정리가 된다? 1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1 써놓고 방법은 똑같지. 자 내리세요. 그냥 내리세요. 1.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세요. 곱해서 올리면 여기가 1이 되어지죠. 더하세요. 얼마가 되죠? 2. 다시 곱해서 올리세요. 얼마가 되죠? 2. 더하세요. 3. 다시 곱해서 올리세요. 3. 그래서 딱 0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얘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마 1. 그리고 나머지 얘는 개수들이죠. 그대로 불러오십니다. x의 제곱 1x의 제곱 2x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니까 쟤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무슨 근? 이런 근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죠. 실근. 이게 실근이고요. 실질적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적은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뭡니까? 알파마 1, 베타마 1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전개하시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여기에서 답이 얼마다? 6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지시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되겠죠? 이때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거 자체가 뭐다? 조립제법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원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계속 나오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마 3.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다? 조립제법이다. 조립제법. 선생님 조립제법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자 보세요. 자 앞에 있는 3차의 개수 얼마죠? 1이죠. 1 데리고 오세요. 2차의 개수 얼마죠? 1이죠. 1차의 개수 얼마죠? 1이죠. 상수항 얼마죠? 마3 이렇게 데리고 오신 다음에 원래는 말이죠. 여기에 들어갈 후보는 원래 뭐냐면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 그러니까 1분의 3이 되겠죠. 이것의 약수 그 중에서도 뿔마 약수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의 약수 1하고 3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이 네 가지를 여기다가 놓고 마지막에 딱 얼마가 되게 0으로 되어지게 되는 인수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조립제법을 할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써져 있는 1,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 0이 되죠. 그럴 땐 무조건 얼마로 인수정리가 된다? 1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거 그냥 내리세요. 1이죠? 곱해서 올리세요. 1이죠? 더하세요. 2죠? 곱해서 올리세요. 2죠? 더하세요. 곱해서 올리세요.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쓸 때 1이니까 x마 1 그리고 나머지 얘들이 나머지 거의 개수들이니까 1x의 제곱 2x 플러스 3은 0이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이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646번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립제법 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646번 바로 조립제법 해보시고, 자신 없는 사람들은 한번 더 쳐다보세요.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자, 646번. 자,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조립제법도 됩니다. x의 3제곱의 개수 1, x의 제곱의 개수 2, x의 1제곱의 개수 3, 상수항 마이너스 6 조립제법. 근데 더하면 0, 그러니까 1이 된다고요.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니까 3 곱하니까 3 더하면 6 곱하니까 6는 0.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x마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되겠죠. 이거는 6이다. 근데 얘가 실근이니까 허근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얼마다? 6이다. 이때 우리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자,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죠. 마이너스 12가 되고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해됩니까? 자, 괜찮죠? 뭐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인수정리 조립법, 조립제법 되겠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내가 인수정리 조립제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연습해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터득 갈 때가 됐죠. 보세요. 아니, 선생님, 어쩔 때 인수분해, 어쩔 때 조립제법을 해요. 딱 쳐다봤는데 도저히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공식이 떠오르질 않아. 맞아 안 맞아? 3차인데. 그럴 때는 바로 망설이지 말고 개수만 불러오세요. 111 마이너스 5 더하니까 또 0 되는 거 보이지? 자, 1 놓으세요. 내리고 곱해 올리세요. 더하세요. 곱해 올리세요. 더하세요. 곱해 올리세요. 는 0. 됐죠? 쓰세요. x마 1,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얼마다? 0이다. 허근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Z1 플러스 Z2가 뭐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Z1, Z2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다? 3이다. 이런 느낌이시죠, 사실은.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허근이 있죠, 허근. 허근이 무슨 관계냐면, 자, 실질적으로, 자, 요렇게 돼 있는 요거를 갖다가 잘 보세요. 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x는 근의 공식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어지시면서 잘 보세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되어지는데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어지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Z1이라고 불리워지는 놈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되어졌을 때 Z2라고 불리워지는 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근데 이 Z1과 Z2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요 두 개의 관계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사이의 부호만 다른 무슨 관계다? 켤레 복소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켤레 복소수. 다시 말하면 Z1에다가 바를 붙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Z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Z2에다 바를 붙이면 Z1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이만큼이죠. Z1 바 플러스 Z2 바라고 돼 있는데 이 Z1 바가 Z2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Z1 Z2 바가 Z1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Z1, Z2를 구해봐라는 문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Z1, Z2가 3이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돼서 답이 뭐가 된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보충 줄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새롭게 배우다 보니까 자, 알겠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충 감이 왔어. 근데 선생님 있잖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복소수란 단어가 나와. 복소수. 그죠? 복소수.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복소수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복소수에 약하죠.
자, 잘 보세요. 한 번 더. 자, 우리가 처음에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가 있죠. 그 다음에 0이 있죠. 그 다음에 0의 반대편에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 세 개를 한 번에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정수라고 부릅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정수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실질적으로 니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유한소수가 있고 소수 찍히는 거. 그 다음에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무한소수. 그지? 근데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와 뭘로 나뉘어지니? 비순환소수로 나뉘어지죠. 그지? 이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지?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 반대편에 뭐가 있죠? 무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순환 무한소수는 무리수에 해당된다라고 배웠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한 번에 뭐라고 부르죠? 실수라고 부릅니다. 맞아 안 맞아? 이제 이 실수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 겁니까? 허수가 있는 거고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해서 뭐라고 부르죠?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가 가장 큰 수체계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선생님 허수가 뭐예요? 라는 문제를 이제 던져야죠. 허수가 뭐예요? 이 허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숫자를 허수라고 부릅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가 허수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얘부터 보세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 선생님 루트 마이너스 이게 얼마입니까? 저게 허수입니다. 허수. 그럼 허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1값을 우리가 자 i라고 부릅니다. 루트 마이너스 1값을 i라고 약속하자라고 했죠. 루트 마이너스 1값을 i라고 약속하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값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 i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허수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허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요만큼이 루트 마이너스 1값을 i라고 표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잡히면 모두 뭐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니? i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숫자?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숫자를 근해 공식에 넣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지 말고 2 플러스 루트 3i라고 쓰는 거 요런 거 하나를 우리가 더 복소수 단원에서 정리를 해서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가 2 플러스 루트 3i라고 보이는 이 복소수에 자 앞에 있는 얘 있죠. 이 얘를 갖다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복소수 중에서도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i 앞에 붙어 있는 얘 루트 3 하나 이걸 갖다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허수 부분이라고 i까지 포함해서 허수 부분이 아니고 루트 3만 허수 부분이야. 이때 이 안에 있는 플러스 있죠. 요거 대 부호를 바꿔서 2마 루트 3i라고 만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켤레 복소수.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 자체가 켤레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2뿔 루트 3i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2마 루트 3i. 왜 그러겠어? 근해 공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 루트 앞에 부호가 뿔마 이렇게 두 개가 근인 겁니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이런 느낌이다. 자 그래서 내가 아직 이제 복소수가 약한 사람들 있죠. 복소수가 약한 사람들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설명을 연결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다시 오른쪽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보세요. 자 오른쪽 유형입니다. 자 조금 쌤이 이제 다 풀어주고 있어서 지루할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하세요. 초반에만 다 이렇게 풀어 내려가 볼게. 자 여기다 이제 밑줄 그으세요. 자 빨리빨리 자 쫓아오면서 한근이 1일 때에다 밑줄 긋고 항상 한근이 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를 의미하므로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처음에 x값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x값 대신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처음 문제에서 x값 대신에 1을 대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얼마가 되니? 0이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게 나오니? 6이다 라는 게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a는 6이다.
그럼 스텝 2에서 a 값이 이제 6이 되어졌으니까 다시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값 대신에 6은 0이다 이렇게 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방금 전에 했던 그겁니다. 뭐? 조립제법 하시라고요. 조립제법. 근데 이제 조립제법 할 때 자 봐봐 더 웃긴 건 뭔 줄 아니? 이미 근 하나가 1로 노출됐지.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올 때 1, 마이너스 8, 6 되겠죠? 자 하나는 무조건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입니다. 왜? 노출이 됐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조립제법 하시면 돼. 1 곱해 올리니까 1 더하면 2 곱해 올리니까 2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해 올리니까 그래서 0이 딱 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니? x마 1 하나와 뒤에 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되어지시고 이미 그는 1로 하나 나눠온 상태에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이 나머지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진다고요. 자, 괜찮습니까? 괜찮죠? 저런 느낌의 문제풀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649번입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오케이.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라. 맞아 안 맞아? 순서 한번 잡아봐. 거기다 딱 한번 써봐. 순서. 이거 니네도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딱 순서를 잡아보시라고. 스텝 1. 스텝 1.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럼 뭐가 되는데? 그러면 a값이 해결된다. 그러겠지? 그럼 a값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조립제법 해라. 그래서 조립제법 해서 나머지 두 근을 잡아라. 근데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지 말고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라. 이러면 답이 끝나겠죠. 괜찮습니까? 되죠? 쌤이 풀어주지 않아도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그 밑에 것도 이제 봐봐. 자, 써보세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스텝 1에서. 저 봐봐. x값 대신에 1을 대입한다. 되겠죠? 그리고 a값 해결한다.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 한다. 그리고 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놓고 나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해주신다. 이런 느낌이죠. 선생님 곱셈 공식의 변형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하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나온 값 그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순서 정리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차 방정식 중에 3차 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650번을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쭉 이제 좀 지나가 볼게요.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55번으로 이제 넘어와 보세요. 655번. 자, 드디어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죠, 지금? 655번입니다. 자, 655번에 거기에 보면, 자, 여기다가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거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굉장히 쌤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봐봐. 3차 방정식 있죠. 3차 방정식. 자, 이 3차 방정식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은 알고 있다시피 x축 위에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한 번 접할 수도 있고 x축을 두 번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근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근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근입니다. 실근. x축하고 안 만나니까 이건 허근만 두 개 있는 겁니다. 허근만 두 개. 얘는 이제 근이 한 개인데 중근이 되는 거고 얘는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근데 3차 방정식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그림을 함수로 나타내서 그리면서 두 개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한 번은 만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허근만 3개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3차 방정식은 실근이 1개 있거나 실근이 2개 있거나 실근이 3개 있는 그림입니다. 실근이 3개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쌤이?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그림. 실근이 3개가 있는 그림. 선생님 실근이 2개가 있는 그림은 뭔데요? 그러면 실근이 2개가 있는 그림 이런 거지. 얘하고 얘. 물론 얘가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건 뭔데요, 쌤?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실근이 한 개잖아. 이거 한 개. 이해되니? 근데 어쨌든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실근이 하나 나와. 그건 어떤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냐면, 보세요. 내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 좀 이상해. 아니 쌤, 3차 방정식은 뭐 하라 그랬어, 쌤이?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조립제법 하라 그랬지. 근데 조립제법 하려고 계수를 딱 쓰니까 막 1이 있고 3이 있고 K마 4가 있고 마이너스 K가 있고, 그래서 막 뭐해? 멈칫! 이게 뭐야 이거? 이래 되잖아. 근데 무조건 조립제법이 한 번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한 번은 된다. 근데 다 더해보세요. 얼마요? 다 더해보세요. 얼마요? 0이죠. 0이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고요? 1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리세요. 그러면 1 곱하세요. 더하세요. 곱하세요. 더하세요. 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마 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마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일단 너는 실근. 오케이. x는 1은 실근이야. 근데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도 뭐가 돼야 돼? 말해봐.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실근. 이제부터는 앞에서 배운 거.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근이다. 판별식 D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9마 4K 플러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4K는 25보다 적거나 같다. K값은 4분의 25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형태가 되셔야 되겠는데 뭐냐? 내가 뭘 잘못 썼냐? 여기 잘못 썼네. 이게 4죠. 4. 뭐 이렇게 써놨니 내가? 이런 바보도 아니고. 다시 조립제법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불러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x마 1,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지겠죠. 실근이니까 얘도 실근 돼야 되지.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b의 제곱 16마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k는 16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k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4보다 적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냐? 지금 방금 쌤이 한 얘기 이해되겠냐? 근데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내 느낌으로 오셔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2차 방정식은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구나. 근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한 개는 가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실근, 야 3차 방정식 근 중에 허근 최대 몇 개까지 갈 수 있어? 허근 3개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655번이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터프 문제로 넘어가면 약간 이제 우리가 느낌이 좀 응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되죠.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근데 아 좋아, 세근이 음수가 되는 거 다 좋은데 세근을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근 하나는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는 있다 그랬으니까 2, 5, 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K 뿔 3, 그 다음에 K. 아니 선생님, 얘는 더해도 0이 안 되는데 그럼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요? 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0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찔러봐. 마이너스 1. 그럼 뭐 내려가면 얼마가 돼? 2.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더하니까 3. 찌르면 마 3. 더하니까 K. 곱하면 마 K.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뭐라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근이 무슨 근이야? 음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 자체가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고? 음수가 나와야 돼.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세 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중근이 돼도 돼. 일단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양수. 배웠지? 어디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써보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9-8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8K는 9보다 적거나 같다. K는 8분의 9보다 적거나 같다. 하나 완성. 됐죠?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만큼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0보다 적다. 오케이, 합격. 알파 베타는 2분의 K죠. 0보다 크다. K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적거나
같다.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적거나 같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좋은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요 문제 한 번 더, 자, 천천히 봐보세요. 자, 조금만 좀 봐보세요. 자, 됐습니까? 되죠? 자, 정리해 주시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 앞단원과의 관계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죠. 알겠지? 오케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이 4차 방정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서론에서 얘기하듯이 고차 방정식은 3차와 4차까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에 네 실근 중에 막 잡으래.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이 안 되면 뭐로 시작해나? 조립제법 해라. 그래서 조립제법 일단 계수들을 불러놓고 다 더해봐. 얼마야? 다 더해봐.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1이다. 내려 1 곱해 1 마이너스 4 곱해 마이너스 4 더해 1 1 6 6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이해됩니까? 그죠? 자, 봐봐.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그죠? 자, 이번에는 더해서 0 되는 거 아니니까 뭔가 다른 거 찾아야 되지. 다른 거. 그지?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야 돼. 아까 선생님 말했는데 기억나니?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제고차 항분의 상수항. 그러니까 6의 약수 중에 선택하셔야 돼.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이잖니. 맞아 안 맞아?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후보가 몇 개? 8개. 그 중에 뭐 되는 거 찾아야 돼?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느낌이 딱 오냐? 마이너스 1 같은 느낌? 넣어볼게.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니까 5 더하니까 6 마이너스 6. 오케이. 됩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놓고 어떻게 불러오냐? 잘 봐. 근이 1이니까 x마 1.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나머지 요만큼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x마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마 2 x마 3은 0이다. 따라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3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가장 큰 근 얼마입니까? 베타 3이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천천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어봐. 자, 정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네 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 알겠지? 자, 괜찮습니다. 조금씩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자, 667번 문제 보세요. 667번 문제. 자,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4차 방정식이 근이 1과 마이너스 1합니다. 그러니까 x값 대신에 뭐 한 번 대입하고 1 한 번 대입하고 x값 대신에 뭐 한 번 대입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스텝 1에서는 x값 대신에 1 대입하세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나 대시고,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16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뭐 하셔야 됩니까? 연립하셔야 되죠. 방법은 간단하죠? 그대로 뺍니다. 1에서 16 빼니까 마이너스 15. a에서 4a 빼니까 마3a. b에서 b 뺐으니까 0. 그러면 3a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5. 그럼 a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되어집니다. a가 마이너스 5를 잡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b는 0이다. 그래서 b값이 뭐까지 딱 해결됩니까? 4라는 것까지 해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스텝 2죠.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되겠죠? 이거 대 두군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진다. 됐죠? 뭐 요건 이제 뭐 사실은 새로 배운 거 아니잖아. 이거는 대입하고 2차 방정식이니까. 맞아? 굉장히 쉬운 문제죠. 667번원이. 자, 풀어보시고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분명히 쌤이 아까 전체적인 총론을 얘기할 때 오 그래 근각계수관계 치환 막 이런 말 했었어. 근데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지? 맞아 안 맞아? 그래요. 그런 문제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까지를 즉 이 문제 보자마자 누구나 다 내가 그렇게 풀으라고 하지 않아도 니네도 x의 제곱 마이너스 5x를 뭐로 치환하고 싶다? a라고 이렇게 치환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치환하고 나니 얘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3 그 다음에 플러스 42가 0이다 라는 형태가 되고 a의 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42는 0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쉽게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6 a 플러스 7은 0이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스텝 2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값이 뭐다? 마이너스 6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값이 뭐다? 마7이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를 만족하는 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다를 만족하는 근, 이 근이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4차 방정식의 근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근을 알파 베타, 이 근을 만족하는 걸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맞아 안 맞아? 중요하게 표시해야 될 건 여기 실근이란 단어에다가 표시.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는 x 이게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판별식 d가 25 마이너스 24니까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실근이죠. 맞아 안 맞아?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값이고 걔는 얼마가 됩니까? 6이라는 거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에서는 판별식 d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28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허근입니다. 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곱해서 답이 6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로 잡히고 있는 걸 보일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을 언제 처음 배우니?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운다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던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앞단원에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왔다는 얘기지. 왜? 요런 단원으로 연결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671번입니다. 다음 다음은 675번 문제입니다. 그죠? 675번 문제. 껐는데 만약에 안 나면 진짜. 자 675번 문제 보세요.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 우리가 또 처음에 설명했지. 봐봐 2차와 4차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방정식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보기차 방정식. 맞아 안 맞아? 그지? 보기차 방정식. 자 보기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제곱을 뭐로 치환한다? a로 치환한다. x의 제곱을 a로 치환하면 x의 4제곱이니까 당연히 a의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6은 0이다가 되어집니다. 4, 9, 36입니까? 그래서 a마 9 a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9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근데 이 a 값은 뭡니까?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뭐가 되어지거나 9가 되어지거나 또는 x의 제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어지니까 얘는 실근이 아니고 무슨 근이라고 불리워지는 거라고? 허근이라고 불리워지는 거고 얘는 x의 제곱이 9가 되니까 x값은 뿔마 3이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얘가 실근이죠. 그러니까 실근 하나가 3이면 나머지 하나가 뭐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9 곱하기 9가 되어지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1.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나? 되겠죠? 자, 잘 보시고 이런 느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할만 할 겁니다. 맞아? 그죠? 조금씩 적응이 됩니까? 오케이. 675번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책에다가 좀 표현을 해주세요. 아까 선생님이 한번 써드렸지만, 자, 니네 입장에서는 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에서 써먹은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써먹어 봤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쓰임 자체가 그렇게 막 색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써먹어 보세요.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 자, 그 다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그 다음 베타 감마,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구하라는 게 알파의 3제곱 플러스 베타의 3제곱 플러스 감마의 3제곱이죠.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그죠? 여기까지의 기본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자, 특이하게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 있죠. 이 부분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제1단원. 맞아 안 맞아? 그죠?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얘는 얼마다? 2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중괄호 열고 얘가 2라며요. 제곱하니까 4.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얘가 6이네요. 6. 그죠? 그러니까 얘가 6입니다. 6.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 2, 14,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8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됩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 단원에 국한돼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앞에 있는 제 1단원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얘기들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아마 터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잘 봐 놓으시고요. 유형 9번으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자, 이것도 2차 방정식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F라는 기계는 알파나 베타나 감마를 집어넣어야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F라는 기계니까 얘가 뭐 되면 돼?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되면 된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EX 마칠이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알파. EX 마칠이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베타. EX 마칠이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감마. 그러니까 새로운 X값은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7. 새로운 X값은 뭐가 돼? 2분의 베타 플러스 7. 새로운 X값은 뭐가 돼? 2분의 감마 플러스 7인데 그 세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더해봐.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7 3개 21. 근데 얘가 얼마래? 11이래. 그러니까 얘가 11이야.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30하고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니까 답은 16이야. 이렇게 해서 답이야. 자, 이것도 언제 배웠니?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F라는 기계에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근은 어떻게 찾냐 이거지? 저기에 들어있는 저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오늘 지금 이것들이 아직도 생소한 분들은 오늘부로 저거 완벽하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682번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 저 얘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박스에 있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잘 보면 굉장히 이제 고급 또 기술을 하나 또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거 대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봐.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알파 베타라는 값이 지금 무슨 값이란 얘기야? X값이란 얘기죠. X값. 이해됐죠? X값입니다. 그럼 말이죠.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을 한번 묶어내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의 제곱분의 C는 0이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요 뒤에 걸 0으로 만족하는 값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x분의 1 값을 t로 치환해봐. 되겠습니까? 그럼 방정식이 뭐가 되니? t로 됐으니까 c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가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자 x가 뭡니까? 알파하고 베타지. 그럼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면 t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그는 뭐가 됩니까? 역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이 계수를 잘 눈여겨봐. A, B, C로 갔던 놈이 C, B, A로 가면 원래 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무슨 근으로 바뀐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돼서. 오케이? 자, 거기다 이렇게 딱 강력하게 별표 쳐놓고 마찬가지죠? 뒤에서 앞으로 쭉 반대로 읽고 오시면 그거에 근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에 또 강력하게 별표 쳐놓으세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저 문제 풀이를 자 군데군데마다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자, 납득이 돼? 근데 이게 어쩔 때 써먹냐면 자 이럴 때 써먹습니다. 보세요. 저기 터프 문제 밑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던져놨습니까?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이거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혹시 이건가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자, 이건가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딱 비교하니까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5, c가 6. 와,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해되니?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원래 계수들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의 계수가 쭉 갔었을 때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그 역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역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어지면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받아 놓으시고 문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켤레근의 성질이죠. 켤레근. 자, 이 켤레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냐면 자, 이건 이렇게 받아 먹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 계수가 실수라고 됐죠. 실수. 그랬을 때 한 근이 1마 루트 3i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뭐라고요? 1뿔 루트 3i라고 쓰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켤레근이야.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나머지 하나 알파라고 쓰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야? 알파, 1마 루트 3i, 그 다음에 1뿔 루트 3i. 이렇게 세 근이야. 누가? 요게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지. 그럼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세 근을 더해보자. 알파 1마 루트 3i 그 다음에 플러스 1뿔 루트 3i 이렇게 근 3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 근 2개씩 곱하면 알파 1마 루트 3i 플러스 알파 1뿔 루트 3i 그 다음 1마 루트 3i와 1뿔 루트 3i를 이렇게 곱하시면 이번에는 b가 되겠죠. 그 다음 알파 1마 루트 3i 1뿔 루트 3i 이렇게 세 개를 다 곱하시면 이번에는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누구를 계산해야 되겠니? 요거 가장 쉬워 보이죠.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뭐가 되니? 알파. 그 다음에 합차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i의 제곱이죠. 근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가 4알파가 되고 8이 돼서 결국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니?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진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또 밑에다가 대입하면 a 값과 b 값이 구해지는 순서로 가집디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저 문제 다시 한번. 자, 저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켤레근이니까 1마 루트 3i가 근이면 1뿔 루트 3i가 근이다 라고 쓰는 거 되겠죠?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돼야 되니까 3개가 돼야 되니까 더불어서 하나 알파라고 하나 더 써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있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을 더한 거,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를 다 곱한 거. 됐니?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복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제 연습 한 번만 하자. 복소수의 계산. 뭡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i하고 a마 bi를 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차 공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i의 제곱이죠.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는 거. 아까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봤기 때문에 제곱하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건 제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689번까지 간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3차 방정식의 켤레근, 4차 방정식의 켤레근.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허근 방정식 앞에까지만 갑니다, 오늘은. 허근 방정식은 약간 좀 우리가 더 조정을 하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여기. 여기에 보시면, 자,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니? 2 마이너스 i라고 쓰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해서 근이 이번엔 4개가 되셔야 됩니다. 4개. 맞아 안 맞아? 그지? 잘 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럼 요 두 개를 일단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합은 4가 되니까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출발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5가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로 방정식을 만들면 뭐가 돼? x마 알파, x마 베타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걸 다 곱한 거.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그 다음 이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여기까지 곱한 게 누구야?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겠니? 그죠?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됐으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이제 그 다음 값들이 이제 정리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이제 간단하죠. x의 제곱 마 4x 플러스 5와 이만큼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전개를 해서 계수의 비를 뭐 갖다가 붙여도 되시겠죠. 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개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딱 필요한 만큼만 전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하고 얘를 곱하면 x의 4제곱하고 딱 떨어지겠죠. 이해됐죠? 근데 여기 보면 숫자가 있는 부분이 4하고 마이너스 5가 저 뒤에 있잖니. 그럼 상수항은 얘하고 얘를 곱해야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5 알파 베타는 얼마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 자, 이제 잘 들어. 1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니? 1차는 얘하고 상수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거 하고 5하고 상수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1차항의 계수 얼마가 된 거니? 4가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이제 찾아봐.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0 되는 거 뭐하고 뭐밖에 없어? 1하고 마이너스 1 되겠니? 그러니까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더해서 0이니까 얘는 0이 되고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값 하나와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거 깔끔하게 다 전개하세요. 이제 x의 4제곱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5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3제곱 자 써먹은 건 지우시고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a가 되겠죠. 얘가 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어지겠죠. a 곱하기 b를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